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지나치는 증상들 있죠. 아침에 눈이 빨갛게 충혈돼도 어제 잠을 덜 잤나 하고, 기침이 오래가도 에이 감기겠지 하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어도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익숙하고 사소한 증상들 속에 어쩌면 암이라는 무서운 존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증상은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눈 간지러움, 멈추지 않는 재채기, 코막힘, 두통, 인후통, 기침, 후각 저하, 어디 하나 특별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이 그땐 몰랐어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죠.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져서 넘겼어요. 이런 말들을 남깁니다. 하지만 몸은요, 절대 그냥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건 분명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그런 증상 있었는데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암의 징후일 수 있는 7가지 증상,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위험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편 눈 간지러움과 충혈 지속. 암 초기 증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간지럽고 빨갛게 충혈돼 있으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미세먼지 심해서 그렇겠지. 잠 덜 자서 그런가 보다. 혹은 알레르기, 결막염인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흔하게 겪는 눈 간지러움과 충혈이 생각지도 못한 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눈이라는 부위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데도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이상 증상이 생겨도 그냥 넘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게다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피로로 인한 충혈은 워낙 흔하다 보니 대부분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인공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암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교묘하게 시작됩니다. 눈이 간질간질하고 붉게 충혈되며 이상하게도 한쪽 눈에서만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암은 종류도 다양해요. 결막암, 망막에 생기는 흑색종, 눈꺼풀에 생기는 피지세맘 등 전부 다 눈 주변에서 발생하는 암인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첫 증상이 바로 눈의 이물감, 충혈, 눈물, 통증 없는 부종 같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이 간질거리고 충혈이 지속되면서 통증은 딱히 없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무조건 안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양쪽이 아닌 한쪽 눈에서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더더욱요. 실제로 암 환자들 중 일부는 처음엔 단순한 알레르기나 결막염으로 오해했다가 증상이 너무 오래가고 눈의 모양이 미세하게 바뀌는 걸 느끼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 눈에 생긴 이상 증상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동자 위치가 조금 어색하게 바뀌었다거나 눈꺼풀이 잘 안 떠진다거나 하는 변화도 눈치채셨다면 꼭 안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 아니라 몸의 경고등이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은 우리가 가장 먼저 병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우리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민감한 센서 같은 존재거든요. 특히 40대 이상이시라면 그냥 피곤해서 눈이 충혈됐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 꼭 받아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피로일 수도 있지만 드물게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의 징후일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안과 장비도 좋아져서 10분, 20분이면 기본적인 검사 다 받을 수 있고 조기 발견만 되면 대부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눈이 자꾸 간지럽고 충혈이 반복된다면 에이, 그냥 알레르기겠지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편 멈추지 않는 재채기, 혈액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채기 한두 번 하는 건 누구에게나 흔한 일이죠. 꽃가루 날릴 때, 먼지가 많을 때, 혹은 갑자기 찬 바람 쐴 때. 재채기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이 재채기가 하루 종일 반복되거나 몇 주 이상 계속되고 약을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다면 그땐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암, 그 중에서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나 골수성 백혈병 같은 질환이에요. 재채기가 무슨 백혈병이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진단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혈액암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혈액세포에 영향을 주는 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나 알레르기와 증상이 매우 비슷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처럼 재채기, 콧물, 기침이 계속 이어지고 왜 이렇게 감기가 안 낫지? 하며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보내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재채기가 단순히 코가 간질간질해서 나오는 종류가 아니라 몸에 뭔가 계속 이상하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 한번 체크해보세요.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기침, 콧물과 함께 이유 없이 피로감이 극심하게 온다. 밤에 자고 나면 식은땀이 심하게 나고 체중이 빠진다. 몸 곳곳에 멍이 자주 생기거나 코피가 잘 난다. 이런 증상들과 멈추지 않는 재채기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비염이나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10대, 20대 청년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서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혈액 관련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알레르기처럼 보이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점점 불편해지고 평소보다 훨씬 쉽게 지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폐렴이나 폐암이 아니라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 저하로 인한 증상일 수 있어요. 실제로 급성 백혈병의 초기 환자들 중엔 요즘 감기가 너무 오래가요, 코막힘도 심하고 자꾸 재채기가 나요 이런 말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 수치나 혈소판 수치가 이상하게 나와서 그제야 정밀 검사를 통해 혈액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죠. 물론 무조건 재채기가 계속된다고 해서 다 혈액암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알레르기, 만성 비염 또는 환경성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보는 것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고 아무리 쉬어도 몸이 개운해지지 않고 피로감이 쌓이는 느낌, 이게 계속된다면 바쁜 일상 중에도 꼭 시간을 내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은요, 아프기 전에 지키는 게 가장 싸게 먹히고 아프고 나서 찾으면 늘 늦는 법이니까요. 3편 한쪽 코막힘과 코피, 비강암 또는 부비동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코막힘 한번 안 겪어본 사람 있을까요? 환절기 되면 코가 막히고 감기만 걸려도 숨쉬기 답답해지고 또 비염 있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코 훌쩍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죠. 그런데 혹시 한쪽만 막히는 코, 그리고 이상하게 자주 나는 코피, 그것도 늘 같은 쪽에서만 반복된다면요? 이거 단순한 비염이나 코감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할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서 의심해봐야 할 것이 바로 비강암 또는 부비동암입니다. 사실 비강암이나 부비동암은 귀에 익숙한 병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런 암도 있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암은 실제로 생각보다 빈도가 낮지 않고 특히 40대 이후 남성, 흡연자, 공기 오염 노출이 잦은 직업군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문제는 이 암들이 초기에는 거의 감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두통이 오고 심지어 눈 주위가 묵직하거나 아프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양쪽이 아닌 한쪽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강이나 부비동의 종양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쪽 공간이 좁아지면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막힘이나 코티가 자주 생기거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암들은 뇌, 눈, 치아와 인접해 있다 보니 진행이 빨라지면 시력 저하나 얼굴 감각 이상, 심한 경우 턱 통증, 치통, 안면 마비 같은 증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몇 달 동안 한쪽 코가 계속 막히고 코피도 자주 나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비염이 심한 줄만 알았죠. 그런데 CT 검사를 해보니 부비동에 큰 종양이 자라 있었고 결국 비강암 2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기 발견이었으면 수술만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주변 조직까지 퍼진 상태라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함께 받아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쪽 코만 계속 막히거나 코피가 잦고 두통까지 동반된다면 단순 비염이 아닌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엔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해요. 코막힘이 3주 이상 계속될 때, 늘 같은 쪽에서 코피가 반복될 때,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치통이나 턱 통증이 이유 없이 생길 때, 눈 주위가 불편하거나 시야에 변화가 생길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코 관련 증상에 대해 그냥 비염이겠지, 환절기라
그렇겠지 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미뤄두는 사이 병이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진짜 감기나 비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중 1%의 가능성을 조기에 잡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게다가 비강암이나 부비동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꽤 높은 편이라 조기에만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점도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한쪽 코만 막히지? 이상하게 이쪽에서만 코피가 나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꼭 한번 병원에 다녀오세요. 4편. 아침에 심한 두통. 뇌종양 의심, 진통제로도 안 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힘들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잠을 잘못 잤나? 베개가 안 맞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원인을 찾아보며 대충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통이 매일 반복되고 심지어 아침에만 유독 심하다면, 그리고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뇌종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종양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병이죠. 많은 분들이 그건 정말 극소수한테 생기는 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놀랍게도 뇌에 생기는 종양은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중 일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증상을 드러냅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유독 심한 두통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그 이유는 밤새 몸이 누워있는 동안 뇌 안에 있는 뇌척수액이 고르게 순환되지 못하고 압력이 살짝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두개골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 두통이 심하게 나타나고 기상 직후에 통증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두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잠에서 깰 정도로 심하다. 구토나 메스꺼움이 함께 나타난다. 기침, 재채기, 머리 흔들기 같은 자극에 더 심해진다. 하루 중 아침에 가장 심하고 점점 괜찮아진다. 진통제를 먹어도 거의 듣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경과나 뇌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두통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갑자기 겹쳐 보인다. 말이 느려지거나 어눌해진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감각 이상이 생긴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자주 넘어지게 된다. 이건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뇌에 뭔가 공간을 차지하는 병변이 생기면서 신경을 눌러 기능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아침 두통이 다 뇌종양은 아닙니다. 단순한 수면 부족, 수면 무호흡증, 턱관절 이상, 편두통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아침 두통, 평소와는 다른 양상의 통증, 그리고 진통제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상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혼자서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영상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뇌종양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수월해지고 생존율도 높아집니다. MRI, CT 등의 영상검사는 10분에서 30분 안에 끝나고 생각보다 간단한 검사로도 큰 병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하는 말은 우리가 외면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무작정 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두통은 뇌가 SOS를 보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 무시하지 마세요. 에이, 또 머리 아픈 애가 아니라 왜 이게 반복되지? 하고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자세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5편, 지속되는 인후 이물감과 통증, 두경부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침을 삼킬 때마다 거슬리는 이물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은근한 통증까지 이런 증상,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감기 걸렸나 보다, 편도선이 부었나, 날씨 탓인가 하며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증상이 2주, 3주, 심지어 한 달 이상 계속될 때입니다. 이쯤 되면 의심해야 하는 게 바로 두경부암, 특히 후두암, 인두암, 설암 같은 목 주변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두경부암은 이름처럼 머리와 목 사이에 생기는 모든 암을 아우르는 말인데요. 특히 흡연자, 음주가 잦은 사람,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두경부암의 초기 증상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돼요. 단순한 인후염이나 알레르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진료도 미루고 집에 있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로 버티곤 하죠.
하지만 두경부암은 조기 발견이 늦어지면 말을 하거나 음식을 삼키는 기능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자, 다음 증상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삼킬 때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고 점점 심해질 때, 목소리가 쉬거나 쉰 목소리가 오래 유지될 때, 귀 통증이 함께 동반될 때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목 안쪽에서 혹이 만져지거나 붓는 느낌이 있을 때, 특히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 또는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위 증상을 겪고 있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두경부암은 조기 발견만 되면 생존율이 70%에서 90%까지도 올라가지만 조금만 늦어지면 주변 장기로의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말하기, 먹기, 숨쉬기 등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사실 실제 사례 중에도 단순한 인후통이라 생각해서 병원을 계속 미뤘다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통증에 결국 대학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편도 주변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도 있어요. 그분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큰 문제 없이 회복했지만 조금만 더 미뤘더라면 말을 못하거나 영구적으로 기관절개를 했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작은 불편함이 그냥 그런 거겠지 하는 순간을 비집고 병이 자랍니다. 특히 이상하게 오래가는 증상,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단순한 감기라면 일주일 안에 대부분 호전됩니다. 하지만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침 삼키는 것조차 불편해지며 목에 묵직한 느낌이 지속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주변에서 요즘 목소리 왜 그래? 감기 안 나았어?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신다면 스스로가 못 느끼는 변화가 이미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병원 가서 내시경 검사 한번 받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5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내시경으로도 조직 이상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아무 이상이 없다 해도 그동안 너무 피곤했구나 하고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아니잖아요. 6편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폐암의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침, 참 흔한 증상이죠. 감기 걸리면 나오고 목에 뭐가 걸려도 나오고 심지어 웃다가 기침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침을 정말 가볍게 생각합니다. 기침 좀 나겠지, 날씨 탓인가 보다, 목이 건조해서 그래, 이런 말로 그냥 넘기기 일쑤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면서도 점점 심해진다면 그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이 기침을 자주 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폐암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이에요.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초기엔 증상이 너무 가볍게 나타나서 놓치기 쉽다는 점이에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 바로 기침입니다. 이게 감기랑 뭐가 다르냐고요? 자, 감기일 때의 기침은 보통 며칠 내로 열과 함께 시작되고 콧물이나 코막힘, 인후통 같은 증상이 동반되며 대부분 12주 안에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폐암의 기침은 그렇지 않아요.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되고 밤에도 심하게 나고 기침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깊어지며 가래에 피가 섞이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 중 이상하게 요즘 기침이 끊이질 않는다 하시는 분들, 꼭 CT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는 폐 주변 종양들도 CT나 저선량 폐암 검진에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폐암 환자들은 종종 감기 걸린 것 같아 하면서 한 달, 두 달, 아니 몇 개월씩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 사이에 병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커지고 있는 거죠. 기침 말고도 폐암의 초기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체중이 이유 없이 줄고 목소리가 변하거나 쉰 소리가 나며 가슴에 묵직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폐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다 너무 흔하고 일상적인 불편함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진행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겹칠 때는 정말 단호하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폐암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또는 40대 이상이고 흡연 경력이 있다면 기침 하나도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다행히 요즘은 국가에서 저선량 CT 폐암 검진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서
한번 검사받는데 큰 부담이 없고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도 크게 올라갑니다. 폐는요, 말이 없는 장기라고들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참다가 정말 심각해졌을 때야 신호를 보내는 아주 조용한 장기죠. 그래서 더더욱 그 작은 기침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7편, 후각 저하 또는 상실, 뇌종양으로 인한 신경 압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왜 이게 냄새가 안 나지? 하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음식 냄새가 안 느껴지고 향수 냄새도 희미하게만 느껴지고 무언가 맡아지지 않는다는 불편함. 이런 후각의 변화는 보통 감기, 코감기, 코로나 후유증 등으로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후각 저하가 몇 주 이상 지속되면서도 감기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코 안에도 아무 이상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뇌 안쪽 문제, 특히 뇌종양의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피로해서 그런가 보다, 감기 걸리나 보다 하며 넘기지만 실제로는 후각신경을 누르는 뇌종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각을 느끼는 과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냄새 입자가 코로 들어온다. 후각 상피세포에서 이를 인식한다.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전달된다. 대뇌 피질에서 냄새로 인식된다. 즉, 냄새를 맡는 건 단순히 코의 역할만이 아니라 코 신경 뇌가 연결된 복합 시스템이란 얘기죠. 그런데 만약 뇌에 있는 종양이 이 후각신경을 누르거나 신경 경로를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자체가 들어오긴 하지만 전달이 안 되거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냄새를 못 맡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건 특히 전두엽, 측두엽 또는 뇌 기저부에 가까운 종양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예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0대 후반의 여성 어씨는 어느 날부터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잘 안 느껴지고 향수 뿌렸는데 왜 아무 냄새도 안 나지?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러다 점점 한쪽 코만 막히는 느낌, 가벼운 두통, 그리고 머리가 멍한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고 MRI 검사 결과 전두엽 근처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 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했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하게 음식 맛도 안 느껴지고 아이한테 냄새 안 나? 했을 때 애는 난다는데 저는 못 맡았거든요. 그때 병원 갈 걸. 더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처럼 후각의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보세요. 코는 멀쩡한데 냄새를 못 맡는다. 후각 저하와 함께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 음식 맛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감기 증상은 전혀 없는데 후각만 떨어졌다. 한쪽 눈이 뿌옇게 느껴지거나 집중이 어렵다. 물론 대다수의 후각 저하는 단순 감기나 일시적 코막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증상이 2주 이상 이어지면서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 있다고요. 특히 중년 이후라면 신경계 관련 질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를 통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저선량 MRI 비침습적 진단도 많이 발전해서 30분 정도면 간단하게 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기에만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각신경은 뇌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 중 하나라 치매, 알츠하이머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냄새만 못 맡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7가지 증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눈의 충혈 멈추지 않는 재채기, 한쪽 코막힘과 코피, 아침에 찾아오는 두통, 목의 이물감, 기침, 후각 저하까지. 처음엔 누구에게나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그리고 이전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몸은 늘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 신호를 듣지 못한 채 바쁜 일상에 묻혀 넘겨버리면 언젠가는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어요. 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운 나쁜 병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죠.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신다면 그 감정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 직감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목숨값보다 비싸기 전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건 결코 겁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검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값진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중요한 자각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감사합니다.